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음악 병실 관련주죠. DH 신소재, 그다음 우정바이오, 그리고 필록스를 다시 또 준비했어요. 뭐 기존에 6일 전인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필록스를 한번 다루면서 요렇게 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또 금요일날 급등이 좀 나오면서 또 필룩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차트를 체크해보는 관점으로 준비했고요. 사실 오늘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녹화 시간은 길어야 40분, 50분인 건데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차트만 돌려보다가 중수돌인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을 중장기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설명을 드릴까 또 고민을 했고, 차트를 보는 기준, 주린이 분들, 혹여나 직장인이든 주린이 분들이든 공부에 막연하고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 영상을 준비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저도 주식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10종목 이상을 제가 매수매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재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 위주로만 저는 주로 보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차트 보는 눈에 대해서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주식을 많이 보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패턴,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감이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그건 없지 않다. 그거는 말 그대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짧은 시간 안에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그냥 재료와 차트로 보는 주가 흐름 분석에 대해서 그냥 다시 준비했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정립이 되고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제가 차트 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녹아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5분 10분이면 될 이 녹화 영상이 30분 40분이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같은 거를 또 반복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GH 신소재부터 볼게요. 자, GH 신소재 음악병동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됐고 또 500명 이상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 차례 병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또 확진자가 많으면 당연히 입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 그 주변에 있는 인원들도 이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를 2주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확진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대신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테마가 한정적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겠죠? 말 그대로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 이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재 이슈는 남아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보면 분명 주가를 음봉으로 누르는데 뭐예요? 저점은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 저점이 높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몸통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왜? 이 자리를 밟고 한 차례 뛰어 오르면서 이 자리를 넘겨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요런 그림을 그렸던 게 뭐냐면 우리기술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여기 부분은 빼더라도 이 윗부분,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우리기술 투자 조금 더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000원 부근까지는 그런 부분이 여기였는데, 요런 자리에서도 보면 거래를 실어 놓고 음봉으로만 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갭만 떴다 하면 누른다. 그거는 기존에 있는 매물을 확인하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확인을 하고 그 매물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가 강하게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서 적은 물량으로 띄워놓고 누르면서 이거에 대한 매물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를 더 상승시켜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매수했던 인원에 대해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적당히 먹었으면 나가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누르지만 초입에 시작했던 이런 양봉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갭이 뜨는 부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여기서 그냥 요런 음봉 자리를 빼고, 사실 요런 음봉 자리를 빼고 그냥 여기서 강하게 뚫고 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머지 이 자리는 없애고 요래도 되지만,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인원, 이게 기존에부터 들어왔던 인원들이 여기서 매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빠르게 튀어 오르니까 내 평단가 혹은 나보다 조금 높은 수익 혹은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낮은 그 상승률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고민을 그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 강한데 매수세가? 그럼 기다려. 기다려. 위에서 수익 실현할 거야.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음봉의 모양을 만들면서 털고 나가는 거거든요. GH 신소재도 그런 모습의 일부 중에 하나예요.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그러면서 음봉이 나오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을 보면요, 여기서 강하게 쏘아놓고 조정을 받을 때 음봉이 뭐예요? 짧아요. 단봉이라는 거죠. 즉 여기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요 자리에서 강하게 튀어 오르니까 요 자리에서는 조금 더 뭐한다? 눈치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 이 고점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이제 나는 털고 나가. 혹은 조금 더 볼까? 고민인데 여기서 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매도자와 홀딩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면서 나는 여기서 물렸거나 혹은 여기 부분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어. 그럼 조금 더 보자. 일단 여기 상이 깨질 때까지 조금 더 볼 거야 라고 해서 음봉 자체가 짧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한 차례 올라오는데 고점을 살포시 뚫었다가 눌리는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고점, 말 그대로 기존의 고점이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못 넘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던 사람들, 여기서 고민했던 사람들 중에 홀딩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즉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많아졌다. 혹은 물려있던, 고점에서 물려있던 사람도 나가는 게 많아졌다. 대신 그만큼 들어왔던 매수세보다 확연히 매수세가 줄었다라는 거죠. 폭이 줄었죠. 올라가는 폭, 떨어지는 폭.
올라가는 폭, 떨어지는 폭. 그 다음이 요렇게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저가 매수세가 야 이거 털렸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차례 더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요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또 뚫고 올라가면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니까 이 위로 그냥 갭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 위로 갭을 띄우면서 어느 정도 털고 나갈 놈들은 나갔구나라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 투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갭 띄워놓고 그럼 여기서 망설이게 되죠. 너무 갭이 떴으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털린 사람과 혹은 저가 매수 한 번 더 내려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과 그런 거를 우습게 털고 올려버리는 그림이에요. 즉 뭐다? 급하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재료가 기한이 확실치 않다라는 거. 즉 지금이 기회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못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도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상승하면서 또 한 번 2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급하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비트코인이 내려오니까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그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GH 신소재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나갔지만 이 나간 거래량을 여기서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누르는 딱 상승했던 거래량의 딱 중간값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기존의 이 고점 자리가 어디예요?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죠. 이 거래량이 어디까지? 이 자리를 넘기지 않죠. 터지는 거래량이. 왜? 넘기면 밀릴 수가 있으니까. 밀리면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까지 밀려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또 한 번 눌렀다가 또 한 번 땡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서 자리 잡고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이제 월요일날 시가가 개파락 이 자리죠. 1,700원 밑으로 개파락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갭상승 전날의 상한가 부근 이 11,150원 위에서만 시가를 형성시키는 부분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강하게 올리면서 이평을 이격도를 벌려놨고 그런 이격도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이슈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하락시켰거든요. 하락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이격도를 줄이는데 이 위에서 올라와 있던 단기 이평선들이 꺾어서 내려오지만 밑에서 강하게 오르는 장기 이평선들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차례 캔들이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뭐 한다? 이 위에서 쏟아 내려오던 이평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또 다시 정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끝날 주식이었다면 요렇게 여기서 횡보한다. 뭐 한다? 횡보한다. 횡보하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던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면서 옆으로 횡보하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주저앉아요. 말 그대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평은 꺾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매수세는 없고 들고 있는 사람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들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결국엔 뭐 한다? 손절을 하든 적은 금액의 수익 실현을 하든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즉 주식이라는 건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들고 있는 사람이 안 팔면 주식 시장의 이 유동성은 없어져요. 누군가는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팔려고 노력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 호가창이 멈춰 있는 것처럼 매한가지죠. 아무리 사고 싶어도 팔 사람이 없으면 호가창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상한가에다가 다 걸어놔. 다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상한가에 팔지 않는 이상 이 주가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시호가만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그런 모습인 거죠. 대부분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에서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다 어떤 한시 한철에 갑자기 폭등하거나 하락하거나 누군가 사고 팔고 한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14,000원, 15,000원까지는 한 번은 더 쏟아낼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월봉을 보더라도 월요일날 이 월봉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월봉 기준으로는 기존의 고점을 넘겨놨다라는 거고 몸통으로 감쌌다라는 거고, 그럼 그냥 주봉으로만 보는 게 낫겠죠. 주봉을 보더라도 요 자리를 감싸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뭐 요때보다는 좀 적게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차례 요 거래량을 상응할 만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엠파동의 자리가 딱 나온 거죠. 그죠? 엠파동의 자리가 나온 거고, 어떻게 보더라도 이 주봉상에는 급등 차트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었다라는 거고, 다음 주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 정도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런 1,700원짜리 혹은 1,50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밀리더라도 한 차례 밟고 또 한 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간다. 고점 넘기면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현재로는. 차트가 나쁘지 않다. 위험한 종목은 맞다. 그러니까 줄이니 그런 분들은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차트를 꾸준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투자에 손해가 좀 적으신 분들, 내가 좀 단타 뭐 그런 부분에 좀 실력이 월중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여기서 한번 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좀 강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럼 뭐 한다? 한 차례 더 누를 거다. 누르고 나서 그 다음을 또 노릴 거다. 또 한 번 코로나가 나오든 아니면 그러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다시 한 차례 눌러놨다가 그런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주저앉던지 한 번 더 올리던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또 나오겠죠. 그런 기준에서 두 번째 우정바이오, 이 음압병동이 GH 신소재가 대장이라면 얘가 부대장이죠. 그래서 GH랑 좀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아직은 못 넘겼어요. GH는 넘겼고요. 그죠? 못 넘겼고, 얘도 역시 한 차례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세 번의 파동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여기서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이슈가 사라지면 이게 실적이나 그런 걸로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사라지면 제자리로 온다. 그게 코스닥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자리에서 이 안에 다시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오지만 기존의 요런 고점 거래량이 터졌던 요런 자리를 넘기기에는 거래량이 전혀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올랐다가 주가를 빼고 다시 한번 요런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를 강하게 지금 상승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평선 똑같죠? 잡아 돌리면서 뭘 만들어요? 정배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얘는 단기과열이에요. 단기과열이고,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하고 이 첫봉이죠. 첫봉에 요 자리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이 자리를 맞고 떨어졌으니까 요 거래량만 넘기면은 이 주가를 띄어 올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눌렀어요. 이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차트의 기준상, 제가 보는 차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의문이라는 거고, 요러면서 뭐가 갔어요? 단기 과열에 들어갔어요. 3거래일.
즉 지금의 단기 과열에서는 주가를 바닥까지 쳐 밀더라도 뭐한다?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나간 부분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뭐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해라는 거거든요. 즉 이 종목을 운영하는 메이저 세력도 내려앉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차트를 그닥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지들이 알아서 움직일 거니까. 단기 과열 3거래일 중에 주가가 3거래일 내내 올라간다면 3거래일 마지막 날 혹은 그 다음날 팔고 나가면 돼요. 왜? 없는 거래량을 주가를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렸던 애들도 적은 거래량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단가가 이 밑으로 맞춰지거든요. 밑으로 맞춰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하게 올렸던 애들이 단기 과열로 누른다. 그러면 어찌됐든 얘네들도 손해라는 거예요. 만들었던 애들이. 그렇다면 단기 과열이 끝나고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 상승을 유지한다면 더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빵 터트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털고 나간다라는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면요, 단기 과열이 나왔고 주가를 띄워놓고 여기서 갭이 뜨면서 주가를 올려놓고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이때보다 거래량이 적었고, 기존에 여기 매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이 거래량을 넘기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거고, 한 차례 떨어지더라도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의 몸통자리, 그리고 이 몸통자리가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던 자리,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던 자리,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한 차례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지와 저항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어디예요? 기존에 거래량을 강하게 터트렸던 자리죠. 그죠? 그러면서 지지를 받고 또 한 차례 상승을 시켜놓고 쌍봉을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누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시가를 어디?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를 적게 터뜨렸다. 즉, 이 자리를 올렸던, 그러니까 뭐 목요일날 들어왔던 거래량은 이 다음날 무조건 손해라는 거죠. 왜? 없는 거래량으로 단일가 거래를 넣어놨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하루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GH 신소재가 혹여나 월요일날 뭐 강한 폭락이 나오더라도 얘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다 같이 물리는 거니까. 예전에 요런 기준에서 한일진공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요 종목이 한일진공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거래하면서 여기서 주가를 강하게 띄워놓고 여기서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3거래일 동안 주가를 10%, 16%, 29%, 그러면 60%를 뺐어요. 3일 동안. 곡소리 났겠죠? 곡소리 났겠죠? 전 요 자리에서 몰빵했어요, 그냥. 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세워놓고 상한가 도착해서 그러면 언저리에서 그래 물량을 다 털고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아니면 갭 띄워놓고 여기서 밀었으니까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갔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무지하게 적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이 주가를 올렸던 메이저 세력도 여기서 다 같이 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겁없는 도전일 수도 있죠. 그래 뭐 그러다가 말리면 뭐 진짜 한강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차트의 흐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몰빵했고 결국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크게 먹었죠. 그리고 나서 확연하게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죠?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더 높은 거래량, 즉 올려다 놓고 여기에 대한 물량을 이제 여기서 털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털고 못 턴 물량을 한 번 더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털고 나간 사람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올려다 놓고 한 번 더 올리지만
올라올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음봉이 떨어졌던, 강한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떨어졌던 몸통을 못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누르는 거예요. 한 차례 더 누르면서 삼각 수렴을 하면서 뭔가 모양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이 흐름적인 거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저점을 올라가는데, 올라올 때 뭐 이 고점을 또 못 넘긴다. 여기 넘겼네 한번. 여기군요. 여기 상한가 나왔던 이 자리를 못 넘기면서 주가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다 털고 나머지 올리면서 또 털고,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털고 다시 한 차례 이제 흐름을, 말 그대로 주가를 밀어내야 되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왔다가 그 다음을 노리는 거예요. 그 다음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느 정도 거래량과 차트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분봉을 보더라도 크게 나가는 흐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그래 여기서 반 나갔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은 여기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이 바닥까지 누른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올려다 놓고 여기서 그렇게 강한 물량이 나간 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뭐 한다? 자리를 만들고 한 차례 더 쏘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전고점 다시 한 차례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거고, 월봉이 조금 흐름이 아직까진 좋지 않죠. 주봉도 뭐 매한 가질 수 있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첫 봉의 몸통을 넘겼다라는 것과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끌어당기면서 이 전봉이죠. 전주의 몸통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단일가 거래일 거고, 그 단일가 거래가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없다라는 거고, 한 차례 이런 자리까지 올려다 놓고 단일가 거래가 끝날 때 한 번 더 쏘아 붙일 수 있는 게 다음 주 뭐 수요일 안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주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밀리더라도 이 구름대 상단은 뭐가 된다? 올라올 땐 저항이 되지만 내려올 땐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필룩스. 필룩스가 금요일날 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엠파동의 흐름이 나온 건데, 그죠? 엠파동의 흐름이 나온 거고, 기존에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한번 눌러서 이 안에서 조금 횡보의 자리가 나올 거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움직였어요. 조금 더 흔들다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번 주 이 주봉에서 그림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는지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래량 나쁘지 않아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동반되는 게 좋아요. 왜? 올라가면서 매물을 소화를 한다라는 거고, 기존보다 주가를 더 높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도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고점을 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근데 좀 아쉬운 건 금요일날 그럴 거면 상한가를 가지, 왜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주가를 밀었냐. 대신 그래도 윗꼬리가 짧다라는 기준인 거고,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건 기존의 고점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왜? 거래량이 이때보다 여기가 더 터졌으니까. 거래량이 만약에 적게 터졌다면 몸통이 요렇게 빠지거든요. 요렇게 빠져요. 이 자리를 못 넘기면서 끝나요.
그러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가 의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뭐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다. 7,000원대까지. 7,000원, 6,000원, 6,8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나올 수 있지만 대신 이 종목이 이렇게 만원대까지 한 번에 날아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일봉, 그 다음이 주봉, 그 다음이 월봉이잖아요. 그리고 일봉 전에는 분봉, 1분봉, 3분봉, 5분봉, 뭐 30분봉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이 있는데 일봉의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말 그대로 거래량이 이쁘게 터졌고 이제야 이 이평선을 만드는 자리고 이평선이 밑으로 쏘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주봉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월봉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 월봉이 나쁘지 않아요. 즉 이 월봉의 기준으로는 캔들만 강하게 쳐서 올려놓으면 기존에 바닥에 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갑작스럽게 치고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격도가 벌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밑으로 낮추면서 위에 있는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밑으로 꺾어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돌렸지만 장기적인 이평선 100일선이 넘어가는 이평선들은 뒤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왜 말 그대로 1년, 2년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던 자리가 옆으로 돌면서 지금은 이제 횡보하는 모양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여기서 캔들만 강하게 쏟아낸다면 얘네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거고 밑에 있는 이평선들은 단기적으로 쳐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정배열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죠? 월봉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도 위에서 쏟아내려오는 자리긴 하지만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은 밑에서 위로 치고 올리는 자리인 거고 위에 있는 이평선들이 밑으로 내려왔고 단기 이평선들은 밑으로 꺾었고 여기서 다시 잡아 돌려서 올라오면 여기서 몰려있는 중장기라고 할 수 있죠. 중장기 이평선들이 장기는 밑으로 깔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정배열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정말 애매한 지금 차트의 모양이에요.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 이걸 이렇게 뚫고 갈 만한 호재냐 아니면 차후의 그림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냐. 그러면 전 차후로 보는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엔 이 장기적인 이평선이 꺾이거든요. 왜? 이제 밑에서 노는 캔들의 시간이 많아지면 평균값을 쟀을 때 이 밑에서 노는 평균값이 위에서 노는 평균값과 플러스 되면서 이평이 밑으로 꺾인단 말이에요. 이런 단기 이평선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실패하고 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더 슈팅을 내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얘는. 그리고 기존에 이 위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치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강하게 음봉으로 장대음봉으로 밀고 나서 주가를 바닥까지 하락을 시켰거든요. 바닥까지 하락을 시키고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강하게 들여다 놓고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누르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서 이 종목은 끝났구나 라는 모양을 만들어 주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라오는 척 했지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을 쳐맞고 한 번 더 누르지만 이 자리를 지켜요. 왜? 거래량이 요때보다 다 적게 터졌으니까. 그죠? 적게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한 번에 못 둔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못 두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나서 여기서 한 차례만 더 눌렀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를 여기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양봉으로 감싼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당분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닥은 확실히 만든 거예요. 이 종목이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바닥은 확실히 만들었고, 최근 뭐 바이럴진에서 뭐 임상 2상과 인도 쪽에 또 치료제였나요? 치료제의 승인이었나요? 맞나? 제넨셀 이름도 어렵네요. 치료제 뭐 임박이 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현재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건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거보다 좀 더 터지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확실하게 올라가겠다 판단은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거래 터진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요 자리 7,000원, 그리고 그 다음 거래 터진 자리가 여기 고점 7,800원,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이 요 자리예요. 11,000원. 즉 이 자리 이상은 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못 올라간다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그럼 주봉으로 와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주봉으로 와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를 생각해보고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면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올라오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가 뭔 자리? 바닥 자리. 그래서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보다 거래량이 적으니까 윗꼬리는 달지만 이 밑으로 몸통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 한 차례 더 누르면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 자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래량 요 자리고, 그 다음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가 저점. 요 자리죠, 요 자리. 그죠? 지금 이 자리까지 딱 찍은 자리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저점이 5,890원. 예, 5,750원. 아직 못 찍었네요. 아직 못 찍었죠. 그러면서 이번 주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 5,89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해야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뚫고 가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갭을 띄워버리면 몰라도. 왜? 짧은 자리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질 확률은 없기 때문에. 주봉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만약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한 차례 올라오면서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죠. 바닥대에서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는 요 자리예요. 6,000원, 6,100원대, 그리고 고점이 6,350원.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 넘어선다면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6,300원 혹은 6,600원이겠네요. 6,600원에서 6,800원 정도까지인데, 요 자리예요. 이게 기껏해야 얘는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자리까지. 현재 그림으로는 그래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훨씬 좋은 거긴 맞아요. 뚫고 올라가서 구름대를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 안착만 해준다면 얘는 이 자리는 우습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볼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볼 거는, 이게 기존하고 똑같은 패턴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거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뚫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못할 거라면 이 안으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구름대. 그래야 한번 때리고 안에서 잡자리 하면서 2평 밑으로 깔고 이 위에 안착했을 때 뚫고 올라선다라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런 자리 때까지 한 번 더 14,000원, 1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차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또 한 차례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여기 그림 보면 여기서 강하게 거래를 터트려 놓고 올라오면서 구름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구름대를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누르죠. 누르면서 결국은 구름대 하단을 깨고 내려앉아 버리죠. 들어가면은 구름대 하단이 지지가 되거든요. 깨고 내려앉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구름대를 안으로 못 들어가고,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매물이거든요, 다. 구름대 안을 못 들어가니까 구름대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릴 만한 이슈도 없고 돈 쓰기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를 밑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얇아지는 구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구름대가 여기, 그 다음이 여기죠. 이 자리에서 못 올려놓으면 이 구름대 안까지, 여기서 또 흘러내리면 올라갈 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뭐가 터져야 돼? 거래량이 더 강하게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게 구름대와 거래량, 그리고 차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냐? 근데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면 굳이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든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든 아니면 구름대 안으로 안착은 해야 돼요. 안착을 해야 이제 이 자리가 저점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지지만 나온다면 이 안에서 한 차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상단은 동일하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상단은 동일하니까 이 안에서만 버티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때려야 될 천장은 동일하니까. 그죠? 그럼 이 안에서 한 차례 이 음봉이죠. 이 음봉 안에서 한 차례 박스권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이게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요 안에서 박스를 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쳐주면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니면 여기서 뚫고 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면 위에서 쭉 누르는 이평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역배열이죠. 그럼 여기 이격도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평 따먹기가 되고 여기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강하게 띄어 올리고 밑으로 누르면서 이 이평을, 장기 이평을 중심값을 만들 거냐. 즉 무슨 소리냐. 올려다 놓고 이 안에서 버티고 내려왔다 올리면서 뭐 꼬매기를 하면서 얘를 중심값으로 만들면서 주가를, 이평을 횡보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이평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뭐 이래나 저래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할 거면 이 밑에 있는 이평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224일선 1년선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올라오기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얘가 올라오려면 여기서 버텨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런 자리 한번 뚫었다가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여기 있는 이 1년선 정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조금 더 횡보하는 시간을 가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그냥 날아갈 거냐. 얘랑 조금 비슷한 게 삼보산업이거든요. 이런 삼보산업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자, 요런 그림으로 보면요. 요런 그림이죠. 여기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쳐맞고 밀려요. 그죠? 그러면서 이 기존의 주가를 깨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여기서 버티면서 여기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죠. 크게 상승시키면서 다시 한 차례 눌러요. 이제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쌌다가 고점을 못 넘기면서
주저앉으면서 이 위에서 버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장기평선을 올라올 시간을 벌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이 위에서 캔들이 노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보다. 그러면서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가거든요. 차후에 더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면 이 필룩스도 비슷해요. 요 자리에서 주가를 강하게 띄워놓고 이제 삼보산업과 다른 건 얘는 이제 정배열을 강하게 띄웠기 때문에 장기평선 여기서 돌리는 자리거든요. 삼보산업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맞고 떨어진 자리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여기서 돌리면서 그 돌리는 자리를 올라타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올라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못 넘은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선들이 여기서 꺾어서 잡아 올렸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장배열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미 이 밑바닥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더라도 이거를 잡아 돌릴 만한 힘이 나올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꺾었던 걸 요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이평은 없다라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는 걸 옆으로만 꺾어놨죠. 왜?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를 하락시키니까 빠지고 눌렸던 이평이 다시 한번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장기평선이 내려앉아야 되니까 결국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래야 뭐가 된다? 정배열이 되고 다시 한번 시세의 초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올라오는 이평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서 누르는 자리니까 여기서 강하게 쏟아내고 이 이평을 여기서 잡아 돌리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다시 한 차례 여기서 버틸 거냐. 그게 아니라면 살짝 올려놓고 여기서 말 그대로 캔들이 마중 나가기보다 그냥 이평이 먼저 내려오기를 바랄 수 있는 차트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올려다 놓고 지지받으면서 밑에 있는 이평을 잡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거냐. 그게 아니라면 올렸다가 누르면서 이 안에서 자리 잡는다라는 거죠. 얘는 내려앉아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한 달? 그런 정도만 버텨주면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후자에 좀 배팅을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감이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고점을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여기도 좀 많은데 많이가에 7,000원이긴 한데 7,000원대인데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많이가에 7,000원대긴 한데 7,000원까지 갔다가 누를 거냐 7,000원짜리 갔다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6,200원 3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 안에서 버틸 거냐에 따라서 조금 이 향후에 시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6,200원까지만 갔다가 밀리는 그림이라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6,400원에서 6,9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싸줘야 그 다음에 괜찮은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직은 좀 애매하다.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승의 탄력이 둔화될 만한 자리는 아직은 또 아니다. 그게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뚫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 위로 몸통이 안착되는 그림만 나온다면 한 번은 더 슈팅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뭐한다? 주저앉아도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고 나서 그 다음 강한 슈팅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월봉의 이평이 꺾이기 전에 여기서 횡보 오래 하면 결국엔 얘도 꺾이거든요. 그럼 뭐하다? 시간이 장기간 걸린다. 내후년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뭐 나가리라고 봐야죠. 그때 되면. 근데 들어온 거래량이 있으니까, 근데 이 거래량이 조금 더 강하게 터졌으면 조금 더 판단하는 기준이 빠를 텐데, 지금은 모양이 좀 그래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러놓고 시간을 좀 번 다음에 그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제가 보는 기준은 대신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는 의문이지만 올라왔다가 최소 6,200원 부근에서 7,000원 부근대인데 이 자리라도 한번 갔다가 내려온다면 그 다음엔 좀 길게 보셔도 뭐하다? 무방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지 못하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맞고 떨어지면 그냥 단기적으로는 뭐 나중에 봐도 똑같겠죠. 대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최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원대까지. 대신 이게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거냐의 기준이에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거냐. 이해되시죠? 비슷한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 이게 인터플렉스 같은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하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장기 평선이 밑으로 내려 꽂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 한번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 말 그대로 이 위에서 버티죠. 버티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척 하면서 한 차례 더 눌러요. 그죠? 그래 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깔릴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슈팅이 지금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점을 넘기는 거고. 그럼 추세가 한 번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을 그릴 거냐. 근데 얘는 중소형주고 어느 정도 뭐 시총을 떠나서 그래도 좀 튼튼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종목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에 비해서 필룩스는 얘가 시총이 더 높네요. 얘가 시총은 더 높은데 약간 우리가 느끼기엔 잡주 성향을 많이 생각하죠. 필룩스 하면은 뭐 바이러진하고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2,000원대였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만무하죠. 시총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빠르게 강하게 쳐 올려서 자리를 잡을 거냐, 삼부산업 같은 그림을 그릴 거냐, 인터플렉스 같은 그림을 그릴 거냐, 그런 기준이에요. 삼부산업도 주봉을 좀 볼까요? 얘도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아직 강하게 쏟아낼 만한 자리는 못 단다라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눌렀다가 밑에서 잡아 올릴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괜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괜히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 필룩스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좀 주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녹화를 한번 시작하면 끊고 가는 게 없거든요. 무조건 다이렉트로. 왜?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이야기가 나왔다도 여러 번 다시 듣다 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